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랑하고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우리 2학년 2반 친구들과 함께 철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실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온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사실 7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70억 개의 철학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만큼 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워낙 범위를 확정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대상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능에서 불수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국어 영역이라고 한다면 국어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문학인데 비문학에서도 3대장이 있어요. 이 지문이 나오면 대놓고 여러분들 어렵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과학, 경제, 그리고 철학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지난 시간에 1차 지필평가 난이도가 좀 낮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한테 원리와 이론의 기초를 닦아주기 위해서 좀 쉬운 지문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젠 여러분들이 좀 스텝업해서 단계별로 좀 더 성장해서 어려운 지문도 감당할 수 있게끔 2차 지필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어렵게 이렇게 한 번에 단계를 올려서 가르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칠 텐데 여러분이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제가 배경 지식을 미리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경 지식을 철학을 그냥 단순하게 설명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요새 좋아하는 가요 장르라고 할 수 있는 힙합, 랩으로도 함께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에는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좀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철학이라는 이 말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영어로. 맞아요. 필로소피. 자.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거 스펠이 맞나요? 예. 원래 이게 독일어에서 유래됐는데 원래는 필로소피에라고 해서 Y가 IE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필로라는 뜻은 사랑한다라는 접두사거든요. 근데 뭘 사랑한다? 바로 이 소피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 소피는 그리스어로 소피아를 뜻하는데 소피아가 지혜를 의미합니다. 즉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혜하고 지식 중에 무엇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나요? 물론 둘 다 가지면 좋겠지만 네, 지혜. 왠지 지혜가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지혜는 단순히 지식과 같은 정보를 떠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가치관, 여러 가지 교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 뭔가 스마트한 느낌을 이렇게 주기 마련이죠. 근데 지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정체가 뭔 것 같아요? 응? 지혜라고 하는 거는 삶을 살아갈 때 유용할 수 있고 삶의 가치를 더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철학이 다루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지혜의 학문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학문이란 거예요. 자, 이 철학을 한자로 바꿔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철학의 처음의 이름은 희철학이었습니다. 자, 철학. 이 희자는 기쁠 희자예요. 기쁘고 밝은 학문이란 얘기인데 이 밝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하고 같은 말이에요. 우리 세상을 밝혀주고 우리 눈을 밝게 뜨이게 해주는 거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희철학이어서 원래는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한다가 원래 희철이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그런데
희자를 생략하고 그냥 지혜의 학문이라고 묶어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철학이란 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갖출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철학의 세 가지 기준점을 여러분한테 오늘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철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 원동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철학의 세 가지 기준점입니다. 자,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자,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일단 우리 세진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세진아, 세상에서 세진이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야? 가족. 오, 가족 중에서도 더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분이 계신가? 엄마. 자, 그런데 내가 질문할게요. 과연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더 소중한 사람 혹시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담이, 아내. 맞아요.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가끔 보면은 우열이 가려지기도 해요. 나한테 좀 더 잘하세요. 알겠죠? 두 분 중에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이 위상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두 명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한 명을 더 얘기했어요. 그 한 명이 누군지 맞출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아유, 우리 민경이 똑똑합니다.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제가 그 위상을 더 높여드리겠다라고 지금 약조를 했죠. 나는 우리 엄마가 혹은 여러분은 아직 아내가 없죠? 남편도 없고요. 예. 혹은 자녀도 당연히 없네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한번 비교할게요. 나는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진짜요? 훌륭한 친구네. 자, 우리 두 분이나 나왔는데 제가 한번 질문해드리도록 할게요. 유나야, 부모님 중에서 어떤 분이 나보다 더 소중해? 엄마? 그러면은 우리 유나는 엄마가 바라는 방식대로 지금 살아요?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방정맞게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요. 사실은 엄마가 나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엄마가 날 생각하는 걸 알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왜 그런지 선생님이 조금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를 잠깐 볼게요. 자, 지금 아픈 사람. 내가 지금 이렇게 딱 해가지고 쫙 소리가 쫙 나는데 내가 지금 느끼는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는 사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지금 이거 쫙 했을 때 어머나 이렇게 하곤 했지만 있잖아.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어저께 2학년 7반에서도 제 뺨을 한 3번 때렸거든요. 근데 그때 뺨 아팠다고 생각한 게 몇 교시였어요? 아무도 모르지?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세상의 자극을 반응으로써 느끼는 건 오로지 나 자신에게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 감각기관으로 통해서 이런 세상을 인지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느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소중하다고도 내 바운더리, 나라는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드릴게요. 철학의 세 가지 기준은 이 세상에 대해서 지혜를 알고 세상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아는 첫 번째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감각적으로 우리가 나 자신의 한정에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해하겠어요? 일단 나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 지구를 의미한 거일 수도 있고 온 세상 이거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란 뜻은 바로 뭐냐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에요. 나를 둘러싼 환경.
좀 필기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다 시험 범위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세 가지 기준을 하나 더, 세 번째 기준을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목표야. 이 목표인데 다른 말로 이거 한 글자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될까? 네, 맞아요. 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철학이 뭐라고 했죠? 지혜의 학문이라고 했죠. 근데 지혜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것들이야. 근데 이 유용한 것들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다 목표가 있을 거예요.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뭐가 있을까?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갈까? 오늘 우리 세진이가 계속 안타, 이제 홈런까지 이렇게 때려주는데, 우리는 뭘 위해서 산다고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우리가 행복 말고, 행복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손으로 쥘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겠죠. 예? 돈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물어볼게. 우리 모두가 돈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돈이 우리의 목표라고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런데 이 목표가 모두의 실제적인 공통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자고. 물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생이야. 그런데 여자친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 목표야, 일단. 근데 여자친구가 뭘 좋아하냐면 명품 백을 좋아합니다. 명품 백을 좋아하는데 명품 백을 나한테 사달라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 명품 백을 내가 사기로 마음먹어요. 좀 맛있게 먹고 싶을 때도 라면만 먹으면서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명품백이 뭐가 있었지? 뭐 샤넬, 뭐 프라다. 근데 그것보다 더 상위 브랜드가 에르메스라고 있어요. 거의 1,000만 원 정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1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가지고 내 목표인 내 여자친구의 행복을 위해서 선물했는데, 여자친구가 한 달 만에 우리 헤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야, 그 에르메스 내놔, 이렇게 못하죠. 먹고 튀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허무해지겠죠. 그것도 1년 동안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목표인데 엄청 오랜 기간 동안 했는데 그걸 먹고 튀었으니 굉장히 허무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목표, 좋아, 다른 말로 나의 꿈이 될 수 있겠어요? 꿈으로 가는 길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그 꿈도 허망한 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정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나와 세상을 고려해서 꿈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이 강타프라고 얘기했죠. 강타프가 뭐의 준말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네, 강남타워 프린스. 강타킹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강남타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가 아니지, 한 달에 10억씩 들어옵니다. 현금으로만. 현금은 10억씩 들어오면은 뭐 여자친구가 1,000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사달라고 하면 나는 이 목표가 너무 쉬워지는 목표예요. 난 그 1,000만 원짜리 10개도 사줄 수 있어. 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런데 지금 아까 그 최저시급 알바생하고 지금 아까 말한 강남타워 프린스하고 목표가 지금 똑같죠? 근데 누가 달성하기가 훨씬 쉬울까? 강남타워 프린스가 훨씬 달성하기 쉬워요. 왜 그럴까? 목표는 같은데 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에서 강남타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몸을 굴려가지고 최저시급 알바를 해야 되는 사람하고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여기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 두 글자로 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적성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나를 둘러싼 환경이 과연 이 꿈을 현실적인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한가?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꿀 때, 목표를 잡을 때 말이지. 이해하겠어요? 자, 근데 아까 둘 다 여자친구한테 에르메스를 사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웠지만 A하고 B하고는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난이도가 다르죠? 누가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강남타워 프린스가 좀 더 현실적이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꿈은 우리가 달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좀 우리가 그냥 쉽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추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만 하지만, 그래도 현실적인 환경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무 허무맹랑한 꿈을 꿔서는 안 된다. 왜? 꿈을 결국에는 도달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실패하고 말면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철학의 세 가지 기준. 철학은 결국에는 잘 살기 위한 학문인데, 잘 살기 위해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나를 둘러싸는 환경도 잘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목표를 세워서 거기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잡고 있어도 여러분은 잘 살 수 있어. 선생님, 국어 시간에 웬 철학이고 국어 시간에 왜 이 얘기를 하세요? 이게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잘 사는 거는 우리 모두의 목표이고, 그거 잘 살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있으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맞출 수 있나요? 바로 맞추네요. Show me the money. 예, 근데 Show me the money 선생님이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 힙합이라는 오디션, 서바이벌 오디션 장르의 이 표방한 이 프로그램을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 원래 힙합 안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힙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힙합 딱 한때 막 슬랭이라고 하는 막 비속어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맨날 막 디스전을 하는데, 디스전. 넌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고, 난 이렇게 해서 짱이야. 막 이런 식으로 디스하고 나의 자뻑을 이렇게 하고, 쥐는 잘나는데 남은 무시해. 예의가 없어.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거예요. 막 돈 자랑하고 막 그렇게 해요. 뭐 부럽긴 부러웠는데. 그런데 선생님 원래 이거 전에 훨씬 더 좋아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이지만 뭔지 혹시 아세요? 네, 무한 도전을 굉장히 선생님이 좋아했어요. 근데 무한 도전에서 갑자기 정준하라고 하는 분이 다른 엠넷의 프로그램이 쇼미 더 머니에 출연하려고 도전한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혼자 버스 안에서 타요, 버스 타요, 막 이렇게 랩을 작사 작곡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어서 한번 저도 그 쇼미 더 머니를 봤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랩을 하면서 통과를 하면 목걸이를 받잖아요. 이 과정이 처음부터 굉장히 진지해서 재밌네 하고 계속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발견했어. 근데 그 한 사람이 뭐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하고 너무 유사한 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담아서, 자기 생각을 담아서, 자기 가치관을 담아서. 그리고 그 사람 노래를 갑자기 어느 순간 들었는데 이 세 가지 철학에 대한 이야기가 다 가사에 등장을 해.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아까 유인물을 미리 나눠드렸죠? 네, 유인물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두 장이 있는데 이 그 두 장 다 그 가수의 노래예요. 뭔지 아시는 분? 이 가수가 누굴까요? 네, 바로 BY, 그리고 하나는 데이데이, 하나는 Forever 이렇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한테 데이데이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전에 프로듀서도 내가 5번 편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알파고님께서 다 자르셨거든요. 네, 계속 그래가지고
영상이 결국에는 삭제가 됐는데, 셧다운이 됐는데, 이것도 아무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이 되긴 한데, 하여간 한번 여러분들하고. 자,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 가사를 잠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한테 지금 다 드렸는데, 한쪽 중에서 좀 여백이 더 많은, 양쪽 중에서 여백이 더 많은 부분이 지금 이 작품 데이데이입니다. 자, 데이데이를 여러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데이데이를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나날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혹은 하루하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의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데이가 yesterday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가 today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좀 나눠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할게요. 자, yesterday. 어제죠? 근데 어제는 우리가 보통 과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건 today. 오늘,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다면 yesterday를 먼저 얘기를 하겠죠? 한번 돌아가 보자고 yesterday day 하면서 yesterday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너가 바로 소녀였을 때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여기에서 라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day, 때에 미래의 day, hey, 내 안에 공존했을 때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모음 라임을 이렇게 맞춰주는 모습도 이렇게 보이는데, 자, 볼게요. 일단은 yesterday는 언제였냐면 네가 아직 소녀였을 때야. 응? 소녀라고 한다면 아직 성인이 아닌 거죠. 뭐 소년이라고 해도 돼요. 아직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어땠냐면 핑계만 가득했대. 이 핑계라고 하는 거는 뭐 굉장히 정정당당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억지로 넘어가려는, 이유를 들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미래에 대해 난 핑계만 가득했었대. 정당한 것이 아니고 당당한 것이 아니고 핑계만 가득하면서 회피하려고 했었나 봐. 미래에 대해 소망과 두려움이 공존했을 때에 소망도 품고, 우리가 당연히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망도 품는데 두려움도 같이 가지고 있었대. 왜? 미래가 좋을 거다라고 낙관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찾아오지 않은 미래가 난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이런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때에 난 거짓말쟁이, 이렇게 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소녀이긴 하지만 또 뭐다? 거짓말쟁이이기도 하다. 거짓말쟁이는 뭔가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누구를 속이고 있을까? 누구를 속이고 있을까? 여기 뒤에 나와요. 나를 매번 속이며 내 안엔 원하지도 않은 헛된 바람이 라고 얘기해요. 누구 속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인 거예요. 이 소녀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근데 어떤 걸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지가 바로 뒤에 또 나와 있어. 내 안에는 원하지도 않았던 헛된 바람이 어느새부턴가 생겨라고 얘기했습니다. 헛된 바람이라고 거기 적혀 있지만 정확하게 표기로 하면은 바라다에서 명사형 어미를 쓰는 거니까 바람이 맞는 거예요. 헛된 바람이 생겼어요. 즉 우리는 모두 꿈을 꾸는데 사실 내 꿈은 내가 진짜 원하는 꿈이 아니었고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헛된 꿈을 꾸고 있고 그게 마치 내 꿈인 것처럼 여기는 내 자신을 내가 속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샌가부터 생겨 그걸 따라가다 보니 나보다는 이 세상이 더 행복했어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뭐예요? 내가 이걸 따라가다 보니까 나보다 세상이 더 행복했대. 자,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같이 봐요. 선생님이 철학의 세 가지 기준이 나, 세상, 목표라고 했죠. 근데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돈과 같은 목표가 있어요. 근데 나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다들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걸 해야겠어.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라는 지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의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자, 사실 의사는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맨날 사람의 삶과 죽음을 이렇게 마주해야 되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이 맨날 와서 낑낑대면서 아프다고 호소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근데 내가 진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싶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져서 내가 의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의사라는 지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위니까 그걸 하는 것인가? 내가 진짜 이걸 좋아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단순히 공부를 잘해서 의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걸 포기하고 여기를 하는 것인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가 진짜 잘하는 적성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어떤지도 잘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걸 하게 되면 이 꿈이야말로 헛된 바람, 나 자신을 속이는 헛된 바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어느 생각부터 생각했는데 예를 들면 세상에서 나보다 이 꿈을 더 이루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걸 이뤘을 때는 나보다 당연히 세상이 더 행복했어.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내가 진정 원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고 내 환경을 고려한 꿈이 꾸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꿈만 따라갔다 보니까 세상이 나보다 더 행복할 수밖에 없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I apologize to myself. 내가 드디어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어. 내 자신에 대해서 깨달았어. 그러면서 제일 맨 처음 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 I'm sorry. 누구에게 sorry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sorry를 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미안해. 허나 내 무의식은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었지. 더 큰 꿈에 집착을 시작해. 언제부터 더 큰 꿈을 집착을 시작해? 오늘부터. 이걸 마음 먹기 시작한 오늘부터 더 큰 꿈을 집착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 행복이 자각돼. 더 큰 꿈을 꾸니까 행복이야. 더 큰 꿈이 뭐야? 의사보다 뭐 더 큰 꿈이 뭐가 있는데 대통령? 유엔 사무총장?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발견한 내 자신을 위한 꿈, 그게 더 큰 꿈이고 그게 행복을 이끈다란 얘기예요. 아직 창대하진 않지만 아직은 크진 않아. 아직 시작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내 날이 올 걸 알았네. 드디어 내 날이 올 거야. 오늘부터 마음 먹은 다음에 나는 행복해지고 내 날, 나만을 위한 내가 주인공인 날이 올 거란 걸 알았어. I know my day. 얼굴 좋아 보이지 오늘. 드디어 오늘로 넘어오게 돼요. 오늘로 넘어왔는데 아까는 핑계만 가득했었고 두려움이 가득했었고 헛된 바람이 있고 난 거짓말쟁이라고 느꼈던 그런 내 자신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어디서부터 나와? 얼굴에서부터 나오지. 에? 얼굴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도 행복하기 바래.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이 데이데이. 그러면서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해. 자랑스럽고 얼굴도 좋아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꿈을 이루어졌다면 아멘데이디 모두가 나를 원할 때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I just wanna dance like my birthday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내 생일이야. 야, 여러분들 오늘이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일 수도 있지. 왜냐하면 새로운 나를 깨닫고 내가 드디어 바뀌어서 새롭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한 날이니까 이게 생일처럼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난 선택받은 자. 내가 어떻게 되었냐면 난 이제는 어떤 사람이냐? 난 선택받은 자야. 그전에는 거짓말쟁이였는데 색다른 날 산 가득하네. 날씨와 하늘 태양도 밝다 못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난 어제의 날 바라보지 않네. I don't care. 지금의 나로 말할 거면 이제부터가 중요해. 자, 볼게. one of 코스모스야. 코스모스가 뭐예요? 우주죠. 우주에서 단 하나 있는 유니크한 존재, 우주의 일원일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우주의 모래알 같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우주에서 단 한 명 있는 유니크한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단 말이야. 왜냐하면 내가 중심에 굳건히 서 있잖아. 내가 중심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건 바로 이것 때문이지 나에 대해서 알고 나를 둘러싸여 있는 환경에 대고 내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나로 말하면 one of cosmos. 자, 왜냐하면 내가 중심에 서 있잖아. 주인공인 마냥 굴어. 왜 주인공이냐는 걸 여러분들 혹시 우리 2학년 2반 중에서도 혹시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하면서 위축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봐요. 아이고, 너무 살살 때렸네.
자, 이거 아까 내가 때린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감각적으로 이 세상을 느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나 자신밖에 없어. 내가 이 세상을 느끼는 유일한 존재야.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야. 주인공이 마냥 굴란 말이야. 왜냐면 주인공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인공이니까. 넌 왜 아니라고 생각해? 너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너도 주인공이란 말이야.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안 보는 건 증거니까 네 머리가 아닌 영원히 가는 대로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봐봐요. 거기 보면 축복은 내가 벌린 입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거기다가 줄 긋고요. 벌린 입만큼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혹시 아기새 본 적 있어요? 아기새? 아기새들 어떻게 해요? 네. 엉엉엉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모이 주기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길 바란 게 아니고 지들끼리도 싸워요. 엉엉 하면서 더 먹으려고 이렇게 크게 벌리면서 짹짹짹짹 소리 낸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냐면 노력이야. 노력.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입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에서 한 가지 요소를 더 말씀을 드릴게. 그게 바로 뭐냐면 나 자신을 깨닫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깨닫고 이 세상에 나를 둘러싸이는 환경을 잘 고려하고 내가 목표를 잘 세운 다음에 이렇게 목표를 잘 세워서 내가 진짜 맞출 수 있는 목표, 내가 다가갈 수 있는 목표란 게 느껴지면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노력을 하게 되면 이 꿈이 점점 현실이 돼서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 이 말이 너무 감동적이다. 별표하고 줄 그어볼래? 너의 날은 어차피 올 테니까 편하게 미리 너를 꺼내놔. 되게 감동적인 말이지 않냐? 여러분들 주인공이라는 거를 너무 잘 알려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너의 날은 올 거야. 우리 2학년 2반 친구들 여러분들의 날은 언제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숨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여러분들의 좋은 점, 세상을 느껴가면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 속에서 걸어가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철학인 거예요. 나만의 인생관이 있고 나만의 세계관이 있고 그걸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그냥 탁상 공론으로 막 이 이론은 뭐 어떻고 저 이론은 어떻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게 진짜 그런 삶의 여정,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철학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뭘 얘기를 하냐면 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이 생뚱맞고 생소하고 막연한 걸로 느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니고 내 삶의 자체가 철학이고 세상에 정답이 없어요. 이 정답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는 인생 자체가 철학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너무 좀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느껴질 수 있었던 걸 오늘 좀 잡아주는 시간이었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철학의 3가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여정의 안내판이 될 수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할 거예요. 철학의 3가지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릴 거고요. 이 철학의 3가지 질문을 마주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힙합, 랩으로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랩으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 인생에 꼭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화이팅!